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결혼 4년차 남성분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사연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가 담겨 있는데요. 그 변화가 결국 어떤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된 40대 남성입니다. 저와 아내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아내는 참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죠.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결혼 후에도 그건 변함없었어요. 저희는 큰 다툼 없이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 2년 동안은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어요. 둘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졌고 우리도 이제 부모가 될 준비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이를 계획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식탁에서 저를 부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그 순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그래서 장난인가 했지만 아내의 눈빛을 보고 나서야 그게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그날 밤 잠을 설칠 정도로 기뻤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아내는 건강했고 매일 태교에도 신경을 썼죠. 저도 아내와 함께 출산 준비를 하면서 행복감에 젖어 있었어요. 매일 아내의 배를 보며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아내도 늘 밝았고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임신하면 감정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들 하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점점 병원에 혼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제가 같이 가겠다고 할 때마다 괜찮아, 혼자 갈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며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내가 자신감을 가지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에는 집에 와서도 뭔가 예민한 기색이 역력했고 사소한 질문에도 과하게 반응하곤 했죠.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그때는 그냥 임신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항상 아내가 혼자 가겠다고 했고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면 더 예민하게 굴기일쑤였죠.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더군요. 임신 중반을 지나고 나서부터 아내의 행동은 정말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저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신경이 예민해졌겠거니 했죠. 저도 임신을 앞둔 남편으로서 더 많이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작은 변화에 깊이 반응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병원에 가는 날마다 혼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반복되었고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부부가 함께 병원에 가서 아이의 초음파 사진도 보고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부부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려 했고 제가 물어보면 별거 없었어 라고 간단히 넘겨버리곤 했죠. 물론 그때까지도 저는 아내를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깊게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조금씩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출근 전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이번에는 나도 같이 갈까? 이번에는 꼭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이번에도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저도 강하게 밀어붙였죠. 왜 혼자 가려고만 해? 나도 아이 초음파 보고 싶어.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결국 같이 가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아침 병원으로 가는 길, 아내는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농담이라도 던지면 피식 웃곤 했는데 그날은 제 말에 거의 반응이 없더군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지만 저는 그저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아내는 갑자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평소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계속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기다리면서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도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그때까지 저는 아내가 왜 이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실에 들어갔을 때 초음파를 보며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아내는 말을 아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는 부부가 함께 기뻐할 순간인데, 아내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듯한 태도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가 건강하지? 별일 없는 거 맞지? 아내는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아내는 내내 말을 아끼더군요. 보통이라면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저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던 아내였는데 그날은 어쩐지 모든 걸 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그걸 꺼내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차라리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나갔을 때도 그 찜찜한 기분은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친구들은 각자 자녀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한 친구가 야, 너네 부부도 이제 곧 부모가 되니까 좋겠다. 라고 말하며 웃었죠. 그런데 저는 갑자기 그 말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왜인지 모르게 우리 부부는 다른 부부들과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아내의 이상한 행동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네는 초음파 사진 찍었어? 요즘은 부모가 같이 찍으러 가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잖아. 그 순간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당연히 봤지. 다들 건강해. 사실 초음파 사진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속에선 점점 더 큰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를 마주했을 때 저는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요즘 나를 피하려고만 하지? 왜 이렇게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해?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을 보니 무언가 무겁고 복잡한 감정에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우리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저는 침대에서 혼자 뒤척이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계속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후 저는 더 이상 평소처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내의 표정을 살피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나에게 친절하고 따뜻했지만 그 친절함 뒤에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불안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내가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리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 상황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내에게는 전혀 말하지 않고 혼자서 병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내가 진료를 받는 날과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병원 측에서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 남편분? 아내분이 지난 2번의 예약을 취소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예약을 다시 잡으실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예약을 취소했다고? 아내는 계속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 아내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죠. 네, 그럼 예약을 다시 잡아주시겠어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아닌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게 단순한 예민함이나 출산 준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병원에 가지 않았던 거지? 그럼 아내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 하지만 아내에게 직접 묻기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만약 무언가 오해라면 괜한 의심으로 아내와 큰 다툼을 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계속 침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탁에서 저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차분하고 밝았고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한 기분을 느낄 정도였죠. 아내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충 웃으며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정말 묻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병원에 가지 않았는지,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말이죠. 며칠이 지난 후 아내는 다시 병원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같이 가자. 난 아내랑 아이의 상태가 정말 궁금해.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기 직전 아내가 급히 전화를 받더니 서둘러 밖으로 나가더군요. 아내가 나간 뒤 저는 집에 남아 잠시 기다리며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던 아내의 가방이었지만 그날은 뭔가 불길한 기운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가방 속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열고 보니 그 안에는 병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다녀왔다던 병원 진료 기록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아는 병원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발행된 진료 기록이 들어있더군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 그럼 도대체 아내는 어디에서 무슨 진료를 받은 거지? 그날 아내는 서둘러 집에 돌아왔고 우리는 말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온갖 생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건 분명했지만 그 비밀이 뭘까 하는 의문이 계속 떠올랐죠. 아내는 차 안에서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는 그날 병원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병원에 도착해서도 아내는 초조해 보였고 제 머릿속은 이미 수많은 생각들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제 아내가 그동안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아내와의 갈등이 커져가던 중 다가온 명절은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동안 큰 다툼 없이 잘 지내왔고 가족들에게는 아내의 임신 소식을 알린 뒤 축하를 받는 자리였죠.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첫 손주 소식을 들으시고 기뻐하셨고 가족 모두가 이 소식을 축복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아내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날 아침 저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는 평소보다 더 말수가 적었고 저는 그날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가족들 앞에서는 그동안의 불안감을 숨기고 그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아내의 비밀스러운 행동이 떠올랐고 그런 생각을 떨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어머니와 아버지, 형 가족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형은 제게 먼저 다가와 드디어 너도 아빠가 되는구나 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의 말은 진심 같았지만 그 미소 속에 담긴 묘한 느낌은 뭐라 설명하기 어려웠죠. 아내에게도 형이 다정하게 말을 걸었고 아내는 긴장한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과 아내가 나누는 대화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때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아내의 임신을 축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의 건강을 묻고 첫 아이를 기다리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가족들 모두가 축복의 말을 건네는 와중에도 아내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저는 그런 아내의 태도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제게 물었죠. 너도 초음파 사진을 봤니? 요즘은 남편도 다 같이 병원에 가서 아기 상태를 보지 않더냐?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저는 아직 초음파 사진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그 사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입에서 나온 말은 거짓말이었죠. 네, 다 보고 왔어요? 아기 건강해요.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속에서는 불편함과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고 그 대화 속에서 아내는 계속 무언가 숨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그때 갑자기 형이 대화를 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근데 요즘은 임신한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괜히 너무 많이 묻지 마세요. 아가 건강할 거니까요. 형이 그렇게 말하자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습니다. 물론 형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졌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형의 말투나 태도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아내는 다소 급하게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눈치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은 조용히 저를 보며 괜찮아. 임신한 사람은 원래 그럴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아내를 쫓아나가진 않았지만 내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그리고 형이 왜 계속 아내를 옹호하는 것처럼 나서는 걸까?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밖으로 나갔어? 가족들 다 같이 축하해주고 있는데. 아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답답해서 별일 아니야. 하지만 그 태도는 명확히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과 아내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다는 의심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이후로 제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의 예민한 태도, 형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초음파 사진에 대한 거짓말까지 모든 게 뒤엉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아내가 진료를 받는 병원에 직접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죠. 아내가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건 사실이었으니 그냥 확인만 하고 나면 모든 의심이 풀리겠지. 나는 너무 과민한 걸 수도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젠 직접 확인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아내는 다시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아내가 정말 병원에 가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이 상황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집을 나선 뒤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차를 몰고 따라가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불안감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집 근처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지켜봤죠. 아내가 도대체 왜 병원 대신 카페로 향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들어간 카페에는 이미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고요? 바로 제 형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아내와 형이 이곳에서 만나는 걸까?
병원에 간다고 했던 아내가 왜 형과 단둘이 만나는 걸까?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말이죠. 그저 멀리서 형과 아내가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았지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친밀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고 결국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형과 아내가 대체 무슨 관계일까? 아내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비밀을 밝혀내야 한다고요? 아내와 형이 카페에서 만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그날, 저는 혼란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거짓말의 중심에 형이 있다는 사실은 더 큰 충격이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형과 아내가 왜, 무엇 때문에 단둘이 만났던 걸까? 단순한 우연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집에 도착한 후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속에 묵직한 감정이 차올랐지만 저는 그걸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형 사이에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이제는 그것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형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형이 어떤 관계에 연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날 아내와의 만남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죠. 그래서 형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형은 흔쾌히 응했죠. 그동안 저는 형에게 깊이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의심이 솟아올랐고 형에게 뭔가를 캐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은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잘 지내냐? 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대답하기도 전에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죠. 형, 솔직히 말해줘. 내 아내랑 왜 만났어? 제 질문에 형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겠죠. 형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대수냐? 그냥 얘기 좀 했던 거야. 하지만 그 대답은 제 마음을 진정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냥 얘기했다고? 병원 간다고 한 아내가 형이랑 카페에서 단둘이 만나는 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형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형, 나한테 말해.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내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어. 그걸 형이 알고 있는지 아닌지 난 그걸 알아야겠어. 형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너희 아내가 요즘 좀 힘들어 보여서 나도 많이 걱정됐어.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준 거야. 내가 많이 바쁘잖아. 아내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겠지.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형의 말이 정말로 진실일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말하는 내용은 그럴싸해 보였지만 왠지 불편한 감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단순히 형이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만났다면 왜 나에게 그 사실을 숨겼을까? 왜 아내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을까? 형, 그냥 위로해 주려고 만났다고? 저는 형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해 보였지만 그 속에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형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너한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진 않아서 말하지 않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괜한 오해? 그건 명백히 나에게 숨기려는 행동이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
형의 말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형과 아내 사이에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형은 여전히 태연하게 나를 설득하려고 했고 그 모습이 더욱 불편했습니다. 그래, 형. 그렇다면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해줘. 아내랑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냐고. 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죠. 형의 태도는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형과의 대화를 끝으로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형과 아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형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직접적으로 물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였습니다. 형과의 대화를 마친 후 저는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형의 말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뭔가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형의 태도나 말투 속에는 어딘가 숨기는 것이 분명히 있었죠.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지만 나에게 전부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그 단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병원에 간다고 하면서도 제게 구체적인 말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고 아내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일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방법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저는 서둘러 그녀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이 혼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저는 아내와 형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형과 아내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아내는 형에게 아이의 친부가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고 형은 우린 잘못된 관계였지만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너도 그걸 알고 있잖아. 라는 답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형의 아이가 아니라고? 그럼 대체 누가? 메시지를 계속 확인하던 중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형은 아내와 과거에 잠깐 잘못된 관계를 가졌던 적이 있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건 형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형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이 그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처음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고 나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그저 아내를 위로하는 척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겁니다. 아내 역시 형을 이용해 나를 속이려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동시에 속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형이 이 사실을 알고도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메시지 속의 형은 내가 나에게 의지하는 건 알겠지만 내 남편을 속이는 건 나도 더는 못하겠어. 라고 말하고 있었죠. 형도 갈등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진실을 말하는 대신 그저 침묵을 선택했던 겁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혹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덮기 위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를 속여왔던 건 아내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믿었던 형까지도 포함된 것이었죠. 이 상황에서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아내가 방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직접 대면하고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형과 다시 마주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그 후에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과 아내가 나에게 숨긴 진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형이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그가 이 모든 걸 알고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랬는지, 어떤 이유로 아내와 나 사이에서 이중적인 행동을 했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형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형은 흔쾌히 만남에 응했고 우리는 다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형의 얼굴을 보며 그가 얼마나 복잡한 감정 속에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말해줘. 난 다 알고 있어. 형이랑 아내가 나한테 뭘 숨기고 있었는지. 형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표정을 가다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사실 너희 아내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미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 그때 아내가 나한테 와서 말했어. 내가 진실을 알면 무너질 거라고. 나도 솔직히 뭐가 뭔지 몰랐고 그냥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저는 형의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 그게 다야? 너희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다 알고도 나한테 숨긴 거야? 아이는 형의 아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도대체 누구 아이야? 그 순간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걸 모르겠어. 아내가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거든. 처음엔 나도 그 아이가 내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고 내가 그걸 알면 더 큰 혼란에 빠질까봐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어. 형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이의 친부가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아내를 도우려 했지만 결국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나에게 말하지 않고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겁니다. 그때까지도 형은 아내가 아이의 친부를 끝내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야? 아내가 그 남자에 대해 뭐라고 말했어?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말하지 않았어. 그저 옛날 일이라고만 했어. 나도 그걸 끝까지 물어볼 수 없었어. 내가 이 사실을 알면 너무 충격받을까봐. 그리고 너한테 미안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 그 순간 저는 형이 완전히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고 그저 아내를 돕기 위해 자신도 그 비밀 속에서 조용히 묻히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비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형, 나 이제 다 알겠어. 하지만 더는 이 상황을 놔둘 수 없어. 내가 직접 아내한테 물어봐야겠어. 나도 이걸 마무리해야 해. 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혼란에 휘말렸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상황을 피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내와 직접 대면해 진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진실을 들을 때가 온 것이죠. 형과의 대화를 마친 후 나는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직접 마주해 진실을 듣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끝을 맺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거나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부 알고 싶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아내와 단둘이 대면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낀 듯 보였고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말해줘.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나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어. 형한테도 들었어. 하지만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아내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나를 응시하다가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죠. 미안해. 나도 이 모든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누구야? 형의 아이는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누구야? 도대체 나한테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차마 대답하지 못하는 걸 보니 그 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내 형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몇 년 전에 내가 잠시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잠깐이었지만 그때 아이가 생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진실을 듣게 되니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 나는 더 큰 충격에 빠진 채 물었습니다. 아내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어. 나한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제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 사람이랑은 끝났어. 하지만 그때 내 형이 내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겠다고 해서 난 너에게 말하지 못했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무 겁났어. 내가 이 사실을 알면 나를 떠날까봐. 우리 가정이 깨질까봐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형한테 의지했어. 형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 그저 나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야. 나도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그 순간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속였고 그 진실을 덮기 위해 형을 이용했습니다. 형도 처음엔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서로를 속이게 만든 복잡한 상황으로 변했던 겁니다. 나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혼란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아내는 울고 있었지만 그 눈물조차 내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나날들이 모두 거짓말 속에서 쌓여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건 없어. 모든 걸 알았으니까. 나도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속인 것만큼은 용서하기 힘들어. 이 아이는 내 아이일 수 있지만 내 아이는 아니야.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았지만 그 진실은 나를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와 혼자 시간을 보내며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내 앞에 놓인 선택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